3월 5일, 3월 12일, 3월 19일 한 달에 5번이나 출금되셨네요.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5번이라니 나는 돈을 찾은 기억이 없는데. 손에 쥔 통장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을 파고드는 건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설마 우리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인가? 제주도 서귀포의 새벽 공기는 유독 상쾌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장 좌판을 정리하는 박정자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올해 78빈 정자 할머니는 평생을 이 시장에서 보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몸이 말을 안 듣네. 허리를 토닥이며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키워낸 손주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자 할머니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시간이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만난 다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정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김씨. 손님들이 일찍 오시는데 늦으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자 할머니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좌판에 도착해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싱싱한 채소들을 예쁘게 진열하고 가격표도 보기 좋게 붙였어요. 오랜 경험으로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오이는 여기, 호박은 저기, 고추는 앞쪽에 놓아야지. 혼자 중얼거리며 정리하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이런 일상을 50년 넘게 해왔으니까요.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이 얼마예요? 한 봉지에 2,000원이에요. 어제 새벽에 밭에서 바로 따온 거라 싱싱해요. 그럼 2봉지 주세요. 네, 고마워요. 정자 할머니는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덤도 넉넉히 주고 좋은 것만 골라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가요. 집에서 21살 손자 준호가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들리지 않지만 정자 할머니는 손자의 일상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인 준호는 정자 할머니가 평생 정성으로 키워낸 자랑스러운 손자였습니다. 준호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줬어요. 우리 준호가 벌써 대학생이라니? 시장 일을 하면서도 자주 손자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재롱 부리던 모습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이거 해줘요. 할머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마다 손자가 있어서 버텨낼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상인인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점심 먹었어? 아니, 아직. 순자야, 너는? 나도 아직 같이 먹자. 두 사람은 간단한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어요. 오랜 친구 사이라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요새 준호는 어때? 좋지.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참 기특해. 그럼 됐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지. 내 평생 자랑이야. 오후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정자 할머니. 오늘은 오랜만에 은행에 들려 통장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관리가 헷갈리더라고요. 은행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05번 고객님, 드디어 차례가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은행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주 오는 단골 고객이라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통장 정리 좀 해주겠소. 요새 머리가 나빠져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네, 잠깐만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내역이 쭉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자주 돈을 찾으셨나요? 자주. 나는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만 찾는데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난달에만 5번이나 출금하셨는데요. 한 번에 20만 원씩.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5번. 그럴 리가 없는데. 할머니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출금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3월 5일, 3월 12일, 3월 19일, 3월 26일, 4월 2일. 정말 5번이네요. 이상하네. 나는 이렇게 자주 돈을 찾지 않았는데.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통장을 분실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카드 분실하신 적 없으세요? 아니에요. 카드는 집에 잘 있어요. 그럼 비밀번호를 누군가 알고 있나요? 직원의 질문에 정자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설마. 은행에서 나온 정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손에 든 통장이 유독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찾았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중얼거렸어요. 혹시 기억력이 나빠진 건 아닐까 싶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버스에서도 계속 통장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아무리 봐도 자신이 출금한 기억이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3월 5일은 뭐 했더라? 아, 그날은 시장에서 일했지.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출금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준호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은행 좀 갔다 왔다. 정자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준호가 새 옷을 입고 있는 게 자주 눈에 띄었어요. 오늘도 새로 산 것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 옷 새로 산 거냐? 아, 이거요? 친구가 안 입는다고 줘서. 그래. 요새 친구들이 옷을 많이 주는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지난주에도 새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친구가 줬다고 했거든요. 준호야, 요새 알바는 잘 되냐? 네, 괜찮아요. 편의점이라 그리 힘들지도 않고. 준호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대답이 짧은 것 같았습니다. 시급은 얼마나 받냐?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9,000원 정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보통 4-5시간 정도요. 할머니는 계산해 봤어요. 하루 4-5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새 운동화 신었냐? 할머니가 준호의 발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운동화가 눈에 띄었거든요. 아, 이거요? 친구가 안 신는다고 줘서. 그래. 좋은 친구를 뒀구나. 그런데 그 친구는 왜 이런 비싼 신발을 안 신는다고 하는 거야? 글쎄요. 취향이 바뀌었나 봐요. 준호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할머니는 더 묻고 싶었지만 손자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긴 했지만 은행에서 돈을 찾는 건 중요한 일이라 기억할 텐데.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준호가 부엌으로 와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너는 공부나 해라. 네, 그런 방에서 과제할게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할머니는 계속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지난달에만 5번.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주방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준호가 물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혼잣말이야.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평소처럼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 수업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네. 중간고사가 다가와서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할머니는 계속 준호를 관찰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준호야, 요새 용돈은 충분하냐? 네. 알바비로 충분해요. 그래도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라. 할머니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할머니 눈에는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준호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준호야, 어제 언제 들어왔냐? 10시쯤이요? 알바 끝나고 바로 왔어요. 준호는 시리얼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눈에는 준호가 어딘지 피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알바 끝나는 시간이 10시야? 아니에요. 9시에 끝나는데 친구들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들? 같이 알바하는 친구들이요. 할머니는 더 묻고 싶었지만 너무 캐묻는 것 같아서 멈췄어요. 요새 용돈은 괜찮냐? 부족하면 말해라. 괜찮아요. 할머니, 알바비로 충분해요. 준호는 서둘러 우유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럼 학교 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나간 후 할머니는 준호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최신형 이어폰이 놓여 있었어요. 박스도 그대로 있는 걸 보니 최근에 산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친구가 준 건가? 혼자 중얼거리며 방을 둘러봤어요. 옷장 앞에는 새 운동화가 여러 켤레 있었고 침대 옆에는 새 가방도 보였습니다. 알바비로 이런 걸 다 살 수 있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어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오랜 친구인 순자와 마주쳤을 때도 그랬어요. 정자야, 요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순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뭔가 있구나. 나한테도 못할 이야기가? 순자와는 30년 넘게 친구로 지냈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결국 정자 할머니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내가 기억력이 나빠진 건 아닐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자야,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이유? 혹시 통장을 누가 가져간 적은 없어? 순자의 말에 정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요새 젊은 것들 돈 때문에 못할 짓이 없다더라. 조심해야 해. 아니야. 우리 집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순자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럼 비밀번호는? 누가 알고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기억하기 쉬워서. 생일? 그럼 가족들은 다 알겠네. 응. 순자와 헤어진 후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의 생일을 아는 사람들, 그 중에서 통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설마 준호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키운 손자인데.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서랍을 뒤져봤어요. 통장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위치가 약간 달랐거든요. 이상해.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통장과 함께 카드도 확인해 봤어요. 카드도 그대로 있었지만 역시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혹시 정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지만 오늘은 왜인지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냥저냥. 준호야. 너는 오늘 뭐 했냐? 수업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별거 없었어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할머니 눈에는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도서관에서 뭐 공부했어? 전공 과목이요. 경영학 과제 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래. 고생 많다. 할머니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장에서 일하고 어제 은행 갔던 이야기를 순자한테 했더니 할머니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 것 같았거든요. 은행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계속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준호야. 네, 혹시 우리 집 통장 비밀번호 알고 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네. 무슨 비밀번호요? 아니야. 그냥 현관문 비밀번호 말이야. 아, 그거요? 물론 알고 있죠. 하지만 정자 할머니가 궁금한 건 다른 비밀번호였습니다. 준호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친구들이랑 과제하느라. 그래. 고생했다. 빨리 씻고 자거라. 정자 할머니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곧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론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손자를 의심하고 있다니. 하지만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와 준호의 최근 모습들이 자꾸 연결됐어요. 1시간쯤 지나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혈관이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를 억누르며 준호 방 앞에 섰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최신형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래된 폰을 쓰고 있었는데 새 폰은 100만 원이 넘어 보이는 모델이었어요. 언제 바꾼 거지? 옷장 앞에는 새 운동화가 여러 켤레 정렬돼 있었어요. 모두 비싼 브랜드 제품들이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한 켤레에 15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침대 옆에는 게임기까지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최신 기계였습니다. 박스를 보니 50만 원 정도 하는 제품 같았어요. 이 모든 걸 알바비로 샀단 말이야? 계산해 봤어요. 휴대폰, 운동화들, 게임기. 합치면 3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이런 걸 다 살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의심의 눈으로 방 안을 더 살펴봤어요. 옷장 안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브랜드 티셔츠, 청바지, 점퍼까지. 그러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서랍 안에 자신의 통장 카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까지. 할머니 생일 1946년 3월 15일. 자신의 생일이 적힌 메모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한 현실이었어요. 통장 카드뿐만 아니라 영수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ATM에서 뽑은 영수증들이었어요.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은행에서 들은 날짜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3월 5일 20만 원 출금. 3월 12일 20만 원 출금. 3월 19일 20만 원 출금. 모든 증거가 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손자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서랍에서 다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이상한 출금이 있었어요. 총 20번 가까이, 금액으로는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400만 원. 할머니가 시장에서 번 돈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손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의 마음이 밀려왔어요. 준호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침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자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준호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노보다는 자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손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 처음 할머니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간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새 교복을 입고 활짝 웃던 모습, 중학교 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뛰어오던 모습, 그렇게 예쁘게 자란 아이가 어떻게... 새벽 5시가 되자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자인데 어떻게 경찰에 넘길 수 있겠어요? 크게 혼낼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망설여졌어요. 혼낸다고 해서 준호의 마음이 바뀔까 싶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했어요. 준호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직접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준호가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7시쯤 준호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안 주무셨어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거든요. 잠이 안 와서. 정자 할머니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몸이 안 좋으시나요? 병원 가보실까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런 착한 면도 있는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괜찮다. 너는 학교 가거라.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준호가 살짝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겠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호는 그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학교 가도 될까요? 그래. 가거라. 준호가 나간 후 정자 할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손자가 가져간 것도 속상했지만 그보다 더 속상한 건 신뢰가 깨진 거였어요. 오랜 시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기 전 할머니는 오랜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했어요. 영수가, 나 정자야. 정자야, 웬일이야? 이런 시간에. 영수가,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할게. 시장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알았어, 그럼 카페에서 만나자. 영숙이는 할머니보다 2살 많은 친구였어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영숙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했어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안 잤어? 영수가, 할머니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준호가 자신의 돈을 가져간 사실, 서랍에서 발견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요. 영숙이는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참. 요새 젊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수가, 당연히 혼내야지. 어떻게 할머니 돈을 훔쳐?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바뀌어야 해. 그럼 어떻게? 준호가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영숙이도 고민했어요. 손자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바로 따지지 말고 힌트를 줘봐. 힌트, 응,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넌지시 알려주는 거야. 그럼 준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할머니는 영숙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짧은 편지를 써보는 거야. 편지? 응, 화내지 말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2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도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이 얼마예요? 오이. 한 봉지에 2,000원이에요. 돈 받으세요. 손님이 돈을 내밀어도 한참 후에야 받았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오늘 왜 이래? 얼굴이 말이 아니네. 할머니는 순자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순자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그럴 수는 없지. 내 손자인데. 그럼 호되게 혼내야지.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바뀌어야 해. 그럼 어떻게?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오후 내내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렸어요. 편지지와 펜을 사려고요. 어떤 편지지로 드릴까요? 그냥 단순한 걸로 주세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어요. 영숙이가 제안한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자 할머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였어요. 버스를 타고 은행에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 준호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친숙한 창구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절차를 진행하면서 직원이 물었어요. 새 비밀번호는 어떻게 설정하실까요? 제 결혼 기념일로 하겠어요. 준호가 알 수 없는 번호로 바꿨어요. 이제 더 이상 돈을 가져갈 수 없을 거였습니다. 혹시 통장 분실 신고도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그럼 카드 재발급은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할머니는 문구점으로 갔어요. 어제 산 편지지를 가져오는 걸 깜빡했거든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편지지 더 필요하세요? 네. 하나만 더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은 메모를 썼어요. 준호야, 필요한 게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라. 도둑질은 안 된다. 할머니가 널 사랑하니까.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손자가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글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너무 화가 난 티가 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성껏 썼습니다. 오후에 준호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를 놓고 서랍에 있던 통장 카드를 다시 가져왔어요. 영수증들도 함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끓였어요. 준호가 돌아와서 메모를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있기로 했어요. 시장에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3시, 4시, 5시. 준호는 언제 돌아올까요?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다. 준호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아직 방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야. 괜찮아. 준호는 가방을 방에 두러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곧 준호가 메모를 발견할 거였거든요. 잠시 후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였습니다. 괜찮냐? 네,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메모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방에서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준호가 메모를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저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러. 잠깐만요. 준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을까?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메모를 보고 나서였어요. 도둑질은 안 된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다른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ATM에서 돈을 뽑으려고요. 만약 돈이 나온다면 할머니는 아직 모르시는 거겠죠. 편의점에 도착해서 ATM 앞에 섰어요. 이번에도 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메모 때문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평소처럼 기계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메뉴가 나타났어요. 출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할머니 생일인 46,315. 하지만 화면에 뜬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어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맞게 눌렀는데 왜 틀렸을까요? 다시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46315.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싶어서 세 번째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3회 오류로 인해 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카드가 나왔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동안 수십 번 사용했던 비밀번호인데 갑자기 왜 안 되는 걸까요? 편의점을 나선 준호는 길거리를 어슬렁거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알아챈 건 아니겠지? 하지만 방에 놓인 메모가 자꾸 생각났어요. 도둑질은 안 된다.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알고 계신 거였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할머니가 눈치챘을까요? 며칠 전 할머니가 이상하게 굴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자꾸 용돈이 부족하지 않냐고 물어보시고 새 물건들을 유심히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께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갈까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뀐 이상 더 이상 돈을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1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 앞에 도착했지만 쉽게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할머니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준호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들어왔구나. 네, 늦어서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어요. 준호야, 필요한 게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라. 도둑질은 안 된다. 할머니가 널 사랑하니까. 글씨를 읽으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넘치는 필체가 가슴을 찔렀어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할머니.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역시 할머니가 다 아셨구나.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게 들통난 거였어요. 책상에 있던 새 휴대폰을 봤습니다. 옷장의 운동화들도 침대 옆에 게임기도 모두 할머니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처음에는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가 생일인 걸 우연히 알게 됐고 호기심에 한 번만 써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때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5만 원만 뽑았어요.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시는 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 다음엔 10만 원, 그 다음엔 2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그리고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돈을 쓰는 게 점점 쉬워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최신 기기들을 갖고 있으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정말 멍청했어. 대학교에 들어와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꾸 비교가 됐어요. 다들 용돈을 많이 받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비싼 음료를 시키고 브랜드 옷을 입고 최신 전자제품을 쓰는 친구들. 준호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으론 부족했거든요. 알바를 해도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걸로는 친구들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잠깐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바비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니 멈출 수 없었어요. 돈을 쓰는 재미에 빠져들었거든요. 새 휴대폰을 사고 브랜드 운동화를 사고 친구들과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런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문 밖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의 소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손자가 훔쳐간 걸 알았을 때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준호는 메모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진작 할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용돈이 부족하다고,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할머니라면 분명히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함께 찾아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더 고생하실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정말 바보였어. 그동안 할머니께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생각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새 옷은 친구가 줬다고, 운동화도 친구가 줬다고, 휴대폰도 중고로 싸게 샀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준호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어봤어요. 할머니가 가져간 건 통장 카드뿐이었습니다. ATM 영수증들은 그대로 남겨두셨더라고요. 영수증들을 하나씩 보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3월 5일 20만 원, 3월 12일 20만 원, 3월 19일 20만 원. 총 얼마나 가져갔는지 계산해 봤어요.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400만 원. 할머니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준호 학비도 내고 생각할수록 죄송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할머니가 주무시러 가셨어요. 그동안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실망 드릴 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널 사랑하니까. 할머니는 화내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용기를 내서 사과드려야지. 준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할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기로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응. 일찍 일어났네?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할머니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정자 할머니는 손을 씻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 앉아라.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할머니는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말하도록 기다려주고 싶었어요. 할머니, 돈을 제가 몰래 썼어요. 고백하는 순간 준호의 눈에서 큰 눈물이 떨어졌어요. 언제부터?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 처음엔 정말 장난이었어요. 한 번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점점 습관이 됐어요. 친구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준호는 바닥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자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키워주신 은혜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일어나거라. 할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네, 너 혼자 이런 생각하느라 힘들었겠구나. 예상과 다른 반응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용돈을 충분히 줬어야 했는데 내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할까봐 걱정이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준호가 다시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할머니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왜 혼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실망하실까봐. 그리고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정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돈은 얼마나 썼냐? 400만 원 정도 다 갚을게요. 알바를 더 해서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일어나 준호 앞에 섰어요. 할머니가 제일 슬픈 건 내가 거짓말한 거야. 돈보다 믿음이 더 소중한 거야. 그 말에 준호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정자 할머니도 손자를 꼭 안아줬어요.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손자가 스스로 잘못을 깨달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 할머니가 더 마음고생하셨을 텐데. 이제 괜찮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났습니다. 준호야,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마라.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네. 할머니, 약속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우리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정말요? 그럼 가족이잖아.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났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앉아서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다시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이번엔 서로의 눈을 마주볼 수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네. 할머니, 너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 내가 거짓말할 때가 가장 속상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숨기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도와줘? 죄송해요. 미안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라. 할머니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든 지킬게요. 정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 앞으로는 뭐든 솔직하게 말해라.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네, 둘째, 아르바이트에서 쓴 돈은 천천히 갚아라. 돈을 갚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책임감을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셋째, 친구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억지 부리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내가 가장 소중해. 준호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부족해도 실수해도 그게 우리 준호야. 할머니, 다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말해라. 알겠냐? 네, 약속할게요. 준호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밥 먹자. 배고프지? 네, 할머니, 오랜만에 두 사람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침을 먹으며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눈치채셨어요? 은행에서 통장 정리하다가 알았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출금 내역들이 있더라고. 그때 얼마나 놀라셨을까? 놀라기보다는 슬펐어. 우리 준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싶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할머니는 준호의 밥그릇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줬어요. 많이 먹어라.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말랐을 거야. 할머니는 안 드세요? 할머니는 괜찮아. 너나 많이 먹어.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라 더욱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부터 더 열심히 살게요. 아르바이트도 더 구해볼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해. 둘 다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손자 의지가 대단하네.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설거지를 했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집안일 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그런데 공부에 지장 주지 않는 선에서 해라. 네, 알겠어요. 학교 갈 시간이 됐어요. 준호는 가방을 메며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오늘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알았다. 준호가 나간 후 정자 할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철들었구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끝나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오늘 하루 어땠냐?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뭘? 제가 그동안 허세 부린 것들 다 털어놨어요. 비싼 옷이며 신발이며 다 제 돈으로 산 게 아니었다고.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친구들 반응은 어땠냐? 처음엔 좀 놀라더니 오히려 저한테 더 친근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랬냐고 하면서. 그럼 됐구나. 진짜 친구들이네.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
편의점 알바 말고 다른 일도 더 구해볼게요. 빨리 갚고 싶어요. 천천히 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니에요. 빨리 갚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준호의 의지가 보여서 할머니는 기뻤어요. 그럼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럼 쌀 좀 씻어다오. 네.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할머니가 국을 끓이는 동안 준호는 김치를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준호야, 그거 말고 양파도 좀 썰어줘. 이렇게요? 응, 잘한다. 칼질이 늘었네. 할머니, 제가 요리도 배워볼까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남자도 요리할 줄 알아야지. 그럼 주말에 간단한 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알았다. 김치찌개부터 배워볼까? 두 사람은 웃으며 저녁 준비를 마쳤어요. 자, 이제 먹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 국 정말 맛있어요. 내가 도와줘서 더 맛있나 보다. 앞으로 매일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오늘 수업에서 발표했는데 교수님이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손자 똑똑하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다들 중간고사 준비 때문에 바빠요. 열심히 해라. 성적이 제일 중요해. 네. 이번 중간고사는 꼭 좋은 성적 받을게요. 할머니는 준호의 밝은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둡고 무거워 보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도 함께 했어요. 할머니가 씻으면 준호가 닦고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행복해요. 왜? 그냥 할머니랑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일하고 이런 게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정자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손자의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도 오늘 정말 행복하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철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럴게요. 약속해요. 응, 약속하자. 설거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갚아야 할 돈 정확히 얼마예요? 그런 건 계산하지 마라.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400만 원 정도 되겠구나. 400만 원. 편의점 알바만으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른 일도 더 찾아볼게요.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갚으면 돼. 아니에요. 빨리 갚고 할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의지를 보며 할머니는 기특했어요. 그럼 주말에 시장에서 일할래? 할머니 도와주면서 용돈도 벌고. 정말요? 좋아요. 힘들 텐데 괜찮겠냐? 괜찮아요. 할머니가 평생 하신 일인데 저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부터 나와라.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하세요? 시장에 나가야지. 너는? 수업 듣고 알바하고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할머니,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준호의 말에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오늘은 꼭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정자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준호 많이 사랑한다. 앞으로 자주 말할게요. 사랑한다고. 그래, 좋다. 작은 거실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준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할머니,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푹 쉬어라. 할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너무 늦게까지 안 계세요. 알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꿔라.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자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 손자가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이유지?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손자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됐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 외에 주말에는 할머니 시장 일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과외도 했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조금씩 할머니께 갚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분이에요. 매월 초 준호는 50만 원씩 할머니께 드렸어요. 고생 많았다. 건강은 괜찮냐? 네, 걱정 마세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준호는 정말 달라졌어요. 친구들과도 더 진솔한 관계가 됐고 공부에도 더 열심히였습니다. 중간고사 결과도 이전보다 훨씬 좋았어요. 할머니, 이번 시험에서 전체 5등 했어요. 정말 우리 손자 최고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무엇보다 할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 못 봤어요. 그래. 많이 못 봤냐? 네, 좀 어려웠어요. 다음엔 더 열심히 준비할게요. 괜찮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예전 같으면 거짓말로 둘러댔을 텐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요. 그리고 할머니도 따뜻하게 받아주십니다. 시장에서 일하면서 준호는 많은 걸 배웠어요. 준호야, 저 할머니 물건 좀 싸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할머니가 정한 가격이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손님들을 대하는 법, 장사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할머니, 하루 종일 일해서 이것밖에 못 버시는구나. 그렇지. 돈 버는 게 쉽지 않아. 그동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지 뭐.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할머니,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그렇지.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 바다를 봤단다. 그럼 할머니,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할머니 이야기는 재미없어. 아니에요. 듣고 싶어요. 정자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손자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너 나이 때 이야기부터 해볼까? 네. 좋아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준호. 두 사람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할머니는 19살에 결혼했단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이었지. 어떻게 어려우셨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행복했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 너처럼 말이야. 준호는 할머니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했지만 보람도 있었어. 특히 너희들 키우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지. 저도 할머니한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미 되고 있어. 어떻게요? 내가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준호는 할머니 팔짱을 꼈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을게요. 고맙다. 우리 손자. 바닷가를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그리고 미래의 계획들까지. 할머니,
제가 졸업하면 좋은 직장 구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그래도 할머니가 고생만 하시면 안 되죠? 고생이 아니야. 너를 키우는 건 기쁨이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준호야, 내일 학교에서 뭐 해? 친구들이랑 스터디 모임해요. 기말고사 준비하려고. 그래. 열심히 해라. 네, 그리고 할머니, 다음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 네.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영화가 나왔어요. 가족 영화예요. 그래. 좋지? 작은 약속들이 두 사람의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왜? 할머니랑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요. 예전엔 항상 뭔가 숨기고 있었는데, 그래. 솔직한 게 제일 좋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숨기지 않을게요. 그래야지.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할머니께 안마를 해드렸어요. 할머니, 어깨 아프시죠? 응. 오래 일하다 보니 제가 매일 해드릴게요. 고마워. 안마를 받으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밤이 깊어가자 준호가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먼저 들어갈게요. 안 주무세요? 응. 조금 더 있다가 자려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그래. 좋은 꿈 꿔라.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자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400만 원을 모두 갚았어요. 할머니, 마지막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내 용돈도 벌어서 써라. 아니요. 앞으로는 할머니께 용돈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할머니께 해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그 후로도 준호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대학 성적도 좋아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와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왜 그런 이야기를 또 꺼내냐? 그래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할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정자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저도 이제 알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 지으며 TV를 계속 봤어요. 시간이 흐르고 준호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습니다. 할머니, 첫 월급이에요. 우리 손자가 번 첫 월급이구나. 절반은 할머니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써라. 아니에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역할이 바뀌었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돌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장 일 그만하세요. 아직 건강한데 뭘. 제가 벌어서 생활비 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손자.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다시 바닷가를 걸었어요. 할머니, 그때 메모 기억나세요? 어떤 메모? 할머니가 널 사랑하니까 라고 쓰신 메모요. 아, 그때. 그 메모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 혼내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때 할머니도 많이 고민했단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준호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잘했어.
아니에요.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걷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냐? 뭐예요? 바로 너야. 우리 손자. 할머니, 내가 바르게 자란 걸 보는 게 내 평생 최고의 기쁨이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평생 곁에 있을게요.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자님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믿음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따뜻한 교훈담이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요.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실수했을 때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정자 할머니는 손자를 혼내지 않고 깨우쳤습니다. 그 결과 준호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준호도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를 돌보는 든든한 손자가 됐어요.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흘러갑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처럼요. 사랑은 때로 엄격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따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고 끝이 없어요. 정자 할머니와 준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돈이나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는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용서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